오늘 이 시간에는 2월 장세에 대한 전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작년 4월 9일 최저점에서 1월 30일 최고점까지 132.92%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85.22%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월 달에도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2월 장세는 조정 장세의 가능성이 있다.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한 차례 쉬어가는 국면이죠. 이런 식의 어떤 조정이라든가 이런 짧은 조정 아니면은 한두 달 정도의 조정 이런 부분인데요.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든 비관적으로 보든 조정 이후에는 재상승 가능성이 있다. 지수 측면에서는 1월과 같은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주도주 맥락권의 변화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1월 들어서도 코스피는 지난 연말에 비해서 23.97% 종가 기준으로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24.20% 1월 달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만 놓고 봤을 때는 코스닥의 상승세가 조금 더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부터 해서의 시장 전체의 상승폭과 또한 이번 1월 달 한 달 동안의 시장 상승폭을 따라가는 수익률을 난 종목군들은 별로 없다.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의 지수는 시가총액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군들이 올라가면 지수도 올라가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1등, 2등, 3등, 즉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99%고요. SK하이닉스가 15%가 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1, 2, 3등 이 세 종목이 시장 전체를 주도를 하면서 지수만 끌어올렸다 이런 측면으로 거래소 시장은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 시장에 비해서는 시가총액 1, 2, 3등 종목의 영향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의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요. YTD 올 1월 달부터 보시면은 1월 28일이 기준으로 보이는데요. 자동차 업종이 가장 큰 폭의 상승, 그리고 반도체 업종도 큰 폭의 상승이 나온 상황입니다. 반도체 쪽이 한 달 기준으로 그리고 3개월 기준으로 또한 6개월 기준으로 1년 기준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자동차 업종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시장 구도였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종목별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5320선을 넘어가는 이런 1월달 상황 속에서 시가총액 1등이었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현대차 세 종목의 상승이 상당히 두드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1월 달에 외국인들은 현대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요 세 종목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삼성전자가 1월 달에 외국인들이 5조 1148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신고가 형태의 주가 움직임이었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역시 외국인들이 3조 1284억을 순매도를 했지만 주가는 여전히 강세 분위기. 시가총액 3위인 현대자동차는 외국인들이 5조 1344억을 1월 달에 매도를 했지만 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지금 조정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장 전체로 봤을 때 1월 달에 외국인들은 1185억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은 시가총액 상위 1등, 2등, 3등 종목을 가장 많이 판 세 종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1185억의 순매수였다는 이야기는 다른 종목군들을 샀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1월 달에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을 샀느냐 이런 부분을 보시면요.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네이버, 두 번째가 하나오션, 그리고 세 번째가 셀트리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요 세 종목의 주가 움직임을 살펴보면요. 별로 못 올랐습니다. 즉 네이버는 1월 달에 종합지수가 23.97% 상승하는 데 비해서 13.40%밖에 못 올랐고요. 그리고 하나오션은 34.15% 오르면서 종합지수보다는 좀 더 오른 모습. 반면에 셀트리온은 16.02%밖에 1월 달에 오르지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1월 달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세 종목은 의외로 주가의 상승폭은 별로였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시가총액 1등, 2등, 3등 이 세 종목군들이 주가의 상승률은 더 크다 이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현대차 요 시가총액 상위 세 종목군들은 사실 외국인들은 12월 달에 이미 가장 많이 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외국인 순매수 1등, 2등, 3등, 4등 종목이 바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12월 달에 지수가 별로 오르지 않은 이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4조 1481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수 금액 가운데서 12월 달에 삼성전자를 1조 1228억치 순매수를 했다는 거죠. 삼성전자 12월 달에 주가가 크게 오르진 않고 약간 오르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를 12월 달에 2조 2659억이나 순매수를 했잖아요. 물론 SK 하이닉스도 12월 달에는 크게 오르지는 못한 상황이죠. 그리고 현대차 역시 12월 달에 주가가 약간 오르긴 했지만요. 2742억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외국인들의 형태를 봤을 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은요. 12월 달에 가장 많이 산 종목군들이 1월 달 가서 본격적인 강한 상승세가 나왔다는 측면이죠. 그리고 강한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 외국인들은 다시 매도에 나선다 이런 측면이 되는 것이죠. 12월 달에 샀던 외국인들이 바로 외국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선도주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요 선도주자들이 요때 산 외국인들은 1월 달에 본격적으로 시세를 끌어올리면서 이익을 충분히 챙길 만큼 또한 챙겼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외국인들을 우리가 하나로 보지 말고요. 외국인들 가운데서도 선도 먼저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있고 중간에 들어오는 외국인이 있고 또 나중에 들어오는 외국인이 있고 또 외국인들도 자금의 성격이 다 다르고 까만머리 외국인들도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다 각각 나름대로 좀 다르다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선도주자 즉 외국인들 가운데서의 선도주자들은 12월 달에 사고 1월 달에 주가가 오를 때는 판다 이런 측면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다면은 1월 달에 많이 샀던 종목군들은 2월 달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월 달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2월 달엔 조금 쉬어가는 구도, 완만한 상승 내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라면은 1월 달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군들이 2월 달에는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러한 종목군들이 끝났다 이런 개념은 당연히 아니라고 보지만 상승에 따라서 어느 정도 손바뀜 현상 속에서 쉬어가는 구도의 가능성이고 그 틈을 타서 2월 달에는 1월 달에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종목군들이 시장을 어느 정도 주도하면서 시세를 내는 즉 순환매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삼성증권에서 나온 2월 달 시장에 대한 전망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코스피 시장 전체 기업들의 자기자본 이익률과 자산가치와 주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고유의 밸류에이션인 자산가치는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좀 그림이 나타내는 것은요. 코스피 지수와 퍼의 관계, 즉 이익가치의 관계잖아요. 퍼, 이익가치에 대해서는 아직 주가가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즉 빨간색인 퍼는 아직 여기 낮은 수치에 있잖아요. 한때 가장 높았던 때가 퍼가 15에 육박을 했는데 현재는 11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에 비해서 코스피의 지수는 지금 이만큼 5,0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즉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지만 아직 PER을 봤을 때는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저평가 상태로서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을 퍼, 즉 이익가치 측면에서는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시장 전체의 이익가치를 반도체 쪽에서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는 측면 또한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앞으로는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들, 즉 실적 장세가 전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실적주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필요하고 중요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자산가치 측면에서는 낮은 쪽이 좋은 것이고요. ROE, 즉 자기자본 이익률, 이익이 높아질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가는 종목군들이 이익 측면에서는 앞으로 좋다. 그러한 측면에서 주가가 더 상승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림인데요.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PBR 측면에서도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정이 나온다 해서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한편 PBR 고유의 가치 측면에서 셀트리온과 현대차는 아직은 낮은 상황에 있지만 이 두 종목의 맥락은 앞으로 이익이 좀 더 좋아져야 되겠죠. 이쪽 방향으로 가는 상황이 나온다면 주가 역시도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돼야 됩니다. 현대차가 이미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것은 그동안 PBR 고유의 밸류에이션이 워낙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영이란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현대차는 이익 개념, 실적이 나와준다면 여기서 주가가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셀트리온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이익이 본격적으로 원래 좋아질 것이냐, 이 부분이 주가에도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편에 있고 조금 위쪽에 있는 종목군들은 주가 메리트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치 측면으로 봤을 때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여전히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 상태다. 이런 것을 요 그림 전체가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당장 실적이 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실적주 중심으로 2월달, 3월달 향후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란 측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2월 주도주는 새로운 종목이 나올 가능성이란 측면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